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소 엉뚱하지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가장 자주 받는 부탁이 바로 민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실 때 지인들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진료 날짜를 앞당길 수 없느냐, 아니면 뭐 병실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예전에 제가 현역으로 일할 때는요, 신문사의 뭐 간부들 비롯해서 참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만 뭐 인사에서도 혜택을 받고 유능한 기자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 시절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면 뭐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름 원칙주의자라서 민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현실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간부가 뭐 절실하게 부탁을 하면 병원 홍보실을 통해서 민원을 청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관계자가 좀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그런데 좀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 알고 봤더니 그 부탁했던 그 간부의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중요한 분이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냥 그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나 그 황당하고 또 병원 관계자에게도 결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엉터리 같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민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겁니다. 뭐 내가 몇 월 며칠 병원에 가면 대학 교수 명의나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친절하게 일사불란하게 쫙 치료를 해주고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대통령 정도나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최소한 세 단계는 거쳐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진료를 하는 거죠. 의사와 환자가 만나고 무슨 검사가 필요하니까 뭐 피검사든 뭐 엑스레이든 뭐 CT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외래에서 만나갖고 결과가 이러니까 무슨 치료를 해야겠네요, 결정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병실을 구해서 해당 날짜에 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은 병원에 와야 되죠. 보통은 또 중간에 뭐 검사 받기 위해서 또 와야 되니까 네 번 정도 오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은 뭐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의시되는 심리로 마치 VIP가 되는 것처럼 딱 병원에 가면 모든 걸 다 원스톱으로 끝내는 그런 황당한 진료를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차제에 뭐 내가 아는 의사가 있고 뭐 그런데 병원에다 뭘 부탁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또 민폐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는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격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6년이죠.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부탁하다 뭐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개인 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개인 병원의 의사들에게는 뭐 병실이든 뭐든 부탁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일단 국공립병원, 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여기는 뭐 다 해당되죠. 심지어는 원무과장도 의사가 아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립대병원도 해당이 됩니다.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가톨릭 계열의 성모병원도 다 해당이 돼요.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두 병원이죠.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 여기는요, 물론 의대가 연관되어 있죠.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 의대, 또 서울 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가 관여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협력 의대입니다. 병원을 설립한 주체가 중요한데 이 두 병원은 사립대가 아니고 공익재단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김영란법에서 원칙적으로 예외입니다. 물론 여기도 함정이 있죠. 여기에 소속된 교수는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 소속 일종의 그 교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수가 아닌 뭐 은퇴한 명예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펠로 전임의 전공의 아니면 무슨 뭐 정식 의과대학의 교수가 아닌 의사들은 일반 의사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함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런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걸 따져가면서 청탁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제에 우리 문화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인식도 좀 고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름 까다로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팔이 안으로 굽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나 제 가족의 경우에는 나름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컨대 뭐 몇 년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셔갖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시고 저도 불려갔는데 뭐 계속 배가 아파서 뭐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아는 선배나 뭐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92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의료계의 지인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핸드폰이 손에 올라가는데 저를 바라보는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나 가족들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저희 아버지라고 먼저 들어가기에 참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또 현실적으로 만에 하나 그랬다가 누가 뭐 고발이라도 하면 요즘은 뭐 가루가 되도록 그냥 비판받는 시대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참고 다행히 보니까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장하고 잘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작년에 제가 폐암 수술 받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의 뭐 홍보실이나 아니면 병원 관계자 원장이나 선배 의사나 또는 뭐 전화 한 통화 저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순서 그대로 지켜서 외래 진료도 받고 병실도 나는 대로 뭐 다인실 해갖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나네요. 코로나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집사람이 몸이 안 좋잖아요. 약하고 또 천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일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왜 큰일이냐면 당시만 해도 팍스로비드라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었지만 워낙 물량이 귀해갖고 굉장히 엄격한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했거든요. 나이가 많다라든지 정말로 심각한 뭐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만 양성을 받아도 처방이 되고 집사람은 처방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병원에다가 그거를 불법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건 뭔가부터 잘못된 일이잖아요. 아무리 집사람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집사람을 간병하다가 빨리 걸려갖고 제가 양성이 돼서 병원에 가서
제 이름으로 팍스로비드를 받아갔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폐암 환자니까 수술 받고 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집사람한테 줘야겠다. 뭐 심지어는 이런 대비책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저라고 해서 이렇게 청탁이 자유로운 게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수님들에게 물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수님도 부담이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병실 구하거나 진료 앞당기는 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들도 보고 병원의 행정 담당 직원들도 다 목격하고. 그러니 이게 본인에게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김영란법 시대입니다. 뭐 그게 좀 가혹하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워낙 한국 사회가 그 공정에 목마른 사회인 만큼 이제는 누구든가 뭐 제가 보기엔 지금도 있죠. 네,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만에 하나 우리 아버지나 집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많이 아프고 빨리 무슨 치료가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뭐 설령 그게 좀 공정을 해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진료를 새치기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 잡혀 있는 그 날짜에 애드해서 그 원래 몇 월 며칠 받기로 한 사람을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쭉 받던 날짜에 청탁한 사람이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가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만일 그런 걸 안 했다가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오늘 방송의 요지는 병원 청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적어도 공정이라는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제가 비욘디 뭐 하면은 뭐 부탁이 참 많이 와요.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쉬운 걸로 아는데 이제 그게 옛날 같지 않다.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네, 오늘 뭐 김영란법 지금 뭐 한 7년째 돼가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잘 지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병원 의사들에게 뭐 3만 원 이내로 밥을 먹는 거나 뭐 아니면 5만 원 이내에 선물하는 건 합법입니다. 뭐 직무 관련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부탁합니다 이런 용도로는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아무튼 그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거절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